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의 수십 배의 위력, 이런 언론 기사도 있고, 일개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걱정은 많이 되죠. 근데 지금 2030 세대 40대도 사실 IMF를 겪어보지 못한, 물론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 중학교 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과연 IMF 때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 한 50대 중반 그 이후에 되신 분은 50대 분은 경험하신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신 분은 많이 경험했을 거고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2030 세대를 위해 가지고 그 당시 IMF가 어땠는지, 과연 가계부채가 터지게 되면 IMF의 수십 배 위력, 저는 이런 상황은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십 배의 위력이라는 것이 거의 가정은 파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IMF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도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났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대우, 그 당시에 재계서열 4위죠. 4위. 그다음에 여러분 한보, 뭐 삼미부터 해가지고 진로부터 해가지고 삼립, 그다음 미도파, 뭐 혜태, 자고 일어나면 대기업이 부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아는 지금 다시 회생했죠. 뭐 건재한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났다 이거죠. 주식도 반토막 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었기 때문에 넷스케이프로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는 그 정도 시절이었기 때문에 IMF라는 용어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IMF가 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뭐 국내 PD나 뭐 이런 사람조차도 IMF가 뭔지 몰랐고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은 IMF가 뭔지 아는 정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IMF가 뭔지 몰랐다 이거. 성적 F 받았나 뭐 이 정도로 문외한이던 그 시기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TV에서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국내 외화가 없기 때문에 IMF로부터 외화를 빌린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이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죠. 자, 실업자가 그 당시에 속출했는데 그 당시에 실업자가 많지 않았죠. 종신고용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실업자가 한 127만 명, 뭐 150만 명, 뭐 언론마다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만은 한 150만 명 정도 실업자가 속출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직장을 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죠.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실업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최고점이 한 1250 정도 됐는데 이게 280까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했습니다. 연일 폭락. 연일 폭락했죠. 엄청났습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주식을 하진 않았지만 뭐 거의 뉴스 있죠. 9시 뉴스나 마감 뉴스 보면 뭐 대기업 부도, 주식 폭락 이랬죠. 자, 환율은 이때 2000까지 갔습니다. 보통 한 1700, 1800, 뭐 2000도 잠시 터치했다. 뭐 이 정도 기사. 하여튼 환율이 뭔지를 그 당시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이거보다도 수십 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집은 거의 풍비박산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집값은 평균이 한 12.4%, 전세는 18% 폭락했다. 자, 미도 아파트, 서울에 있는 미도 아파트가 34평이 1억 6천에 거래됐다. 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사이 하겠죠. 한 20억, 한 15억, 20억 할 겁니다. 이게 1억 6천에 거래됐다. 자, 금리는 1년, 자, 금리가 20%, 자, 20%입니다. 3년 금리가 65% 하는데, 요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65%짜리 있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금리를 많이 주지 않는다는 대구의 모 은행, 자, 여기도 한 13%, 뭐 15% 정도 예금 금리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일에 지금 IMF 정도 위력이 온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한 2,500대죠. 제가 볼 때는 이 주가가 한 1,000 정도 되지 않겠는가. 1,0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보다 수십 배 위력이니까, 자, 2,500이 250 되겠죠. 250, 주가가 250 된다. 이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개 전문가나 대학교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흘러 지나갈 이야기인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실 걱정은 많이 되죠. 걱정은 많이 됩니다. 즉, 가계부채가 터지면 IMF 때보다도 수십 배의 위력의 고통, 파급 효과가 있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 다시 과거 26년 전 시절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IMF 때 얼마나 무서웠고 긴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지금 경험하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는 터지면 안 되고, 하여튼 서서히 빠지더라도 서서히 빠지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이 되고, 금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지금 대출 금리가 4% 후반에서 한 7% 정도 되죠.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 10%에서 20% 더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모든 가정이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가정은 어려워진다. 직장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